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 정산 용사님 그 저술하신 원각과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정산 용사님의 그 구도 과정을 조금 이제 전반부 구도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도에서 그렇게 이제 성주에서 탄생을 하셔가지고 참 아주 어리실 때부터 특별한 어떤 그런 게 그것이 다 과거 숙세 이제 다 지금 닦으셨던 하나의 어떤 수련의 결과라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의심이 이렇게 생기시고, 그게 이제 아주 어리실 때 10세시에 이제 페루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문답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또 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쭉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전라도로 이제 스승 찾아서 다시 이제 오셔서 저쪽 이제 원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구도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정심요결이라는 책을 하나를 이제 얻으셨다 그랬죠. 이제 아마 그 정심요결 얻으신 것이 아마 그쪽 처음 전라도 오셔가지고 이제 크게 참 하나의 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소득을 이제 얻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심요결을 이제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 사람을 전부 만나봤잖아요. 만나봤는데 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도인의 풍모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특히나 강정산 선생의 가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다 이제 만나봤는데, 그게 이제 당신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상향의 인물이라 그럴까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니까 이제 정심요결을 품에 안고 이제 대원사로 가셨다.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원사는 왜 가시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지금 강령산 천사께서 거기서 기도하셔가지고 49일 기도를 하셔가지고 통령을 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역을 다 이제 알으셨을 거 아닙니까? 다 들으시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확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원사가 어떤 곳인가 하고 나도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대원사를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원사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 이제 전주 이렇게 외곽도로로 돌다 보면은 모악산이죠. 예, 모악산인데 모악산의 동편은 대원사가 있고요. 모악산의 서편은 이제 금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은 동편은 대원사고 저쪽은 이제 금산사인데, 대한불교 조계종의 본사는 이제 금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산사의 말사지요. 그러니까 대원사는요, 금산사의 말사가 되는 이제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사를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처음 언제 제가 대원사를 가봤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서원관 학생들하고 살 때에 거기서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 돼가지고 성제순례 도보 대행진이라고 남학생들만 전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도보 대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를 어떻게 이제 제가 개척을 했는가 하면요, 제1코스가 영산에서
영산에서 변산 가시죠. 대종사님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1코스로 해가지고 영산에서 우리가 전부 이제 텐트하고 이제 밥할 거 이제 전부 다 짊어지고 배낭에 다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장으로 해갖고 쭉 이제 이렇게 해서 편산까지 2박 3일 동안 이제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편산을 들어가신 그 길을 걸어서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코스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편산까지 제1코스를 이제 하고요. 제2코스는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총부 건설 하시잖아요. 변산 계시다가. 그래갖고 이제 총부 건설 하니까는 변산하고 총부하고 내항을 여러 번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시고 터도 보시고 이제 그렇게 전부 다 하셨을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총부에서 또 변산까지를 제2코스로 하고 그 다음에 제3코스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만덕산 초선터 있죠. 그 초선터에서 이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변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제3코스가 되는가 하면요. 그게 이제 이제 지금 저 초선지도 이제 그 이제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제 과정들이 다 있죠. 왜 이제 초선지가 중요한가 하면은 거기서 사실은 대산종사, 대종사님, 정산종사, 대산종사 이 세 분이 처음 만나시는 곳이거든요. 그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명암 석도암에 계시면서 정산종사한테 네 발길 닿는 데로 한번 가봐라 그러시다 그랬죠. 그 발길 닿는 데로 가봐라. 근데 전주는 들리지 말아라. 그게 이제 그거 다 책에 나오잖아요. 전주는 외면하고 가셨다. 그래갖고 스님을 하나 만나갖고 얘기하고 하면서 갔는 절이 어딘가 하면은 만덕산에 우리 초선터 넘어가면 미륵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에 가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은 채도 할머니를 만난다 그랬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미륵암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요, 진묵 스님이 거기에 주거하고 계셨어요. 근데 진묵 스님이 대단한 도인 아닙니까? 대단한 도인인데도 진묵 스님을 엄청 미륵사 주지가 그 제가 이제 불공하라고 그러니까는 불공하는 사람 쫓아버렸다고 얘기했죠. 그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진묵 스님을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인을 미워한 그 갑으로 그 빈천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거기 계시면서 이제 주로 지금 미륵암에 진묵 스님이 계시면서 그 장보러 다니셨거든요. 그 다 역사에 나오죠. 장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진묵 스님이. 근데 이제 장보러 다니는데 어딜 가면 전주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주장을 이제 왜 장보러 가시는가 하면 당신이 수양을 지금 하셨잖아요. 하신 이 수양의 정도가 내가 시장에 가서도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다녔다 이 말이죠. 다닌 그 길을 뭐라 그런가 하면 중길이라고 그랬어요. 중길. 중이 다닌 길이다. 그 지금 진묵 스님이 다닌 길이에요. 그래서 그 중길을 제가 개척했다니까. 개척을 해가지고는 이어서 우리 총부에서 학생들 출발해가지고요. 그 중길로 쭉 따라서 갑니다. 가가지고는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전주가 바로 그 나옵니다. 근데 전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대원사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대원사가요,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요, 완주군 구이면입니다. 대원사가 있는 위치가요, 완주군 구이면이에요. 전주시가 아닙니다. 구이면이에요. 그러면요,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지금 전주하고 완주하고 합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어디서 많이 전주서는 합치자고 그래요. 근데 완주에서는 안 합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것이 이제 왠가 하면, 그래서 그
구인면이라고 완주군 구인면이에요. 그 구인면에 대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여기서 학생들이 출발해 가지고요. 이제 초선터에서 신고 올리고 그래서 이제 미려감 잠깐 들렸다가 그러면 중길을 따라서 쭉 나오는 거예요. 나와 갖고 어디서 1박을 했는가 하면요. 대원사 가기 전에 구이면이라 그랬죠. 그거 가면 구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텐트를 치고 전부 학생들이요. 남학생들이 거기서 1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박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또 이제 아침 해 먹고 그러고는 이제 어디 간가 하면 대원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원사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참배를 하고 왜 참배를 했는가 하면 정산종사님이 여기 계신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또 금산사 나오죠? 그러면 모악산 꼭대기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산사 나오면 금산사는 또 이제 우리 성적을 놔두셨죠? 대종사님께서 송대 계셨잖아요. 요 오시기 전에 이제 그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고부로 가요. 그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있죠? 그거 가가지고 새야새야 파랑새야 노래 부르고 이제 있잖아요. 그 노래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요. 녹두랑새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척포장사 울고 간다. 이제 그런 노래면 그 농민혁명들이 혁명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고보에 가서 또 1박을 해요. 그러고는요 바대제 넘어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변산으로 들어가고 이 코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원사를 처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기 있으면서 우리 교무들하고 내가 몇 번 이제 대원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원사가 이제 이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그 이제 대원사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산용사께서요. 이제 그 정심요교를 품에 안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시는데 아까 이제 근데 거기서 몇 개월을 계시는가 하면요. 가을, 겨울, 초겨울에 들어가셔요. 그래갖고 삼동을 3개월을 대원사에서 완전히 지나시는 거예요. 3개월을 계셔요. 오래 계셨죠? 3개월을 계시는 거예요. 이제 대원사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대원사인데 이 대원사도 이제 뭔가 하면요. 진묵스님이 또 주고하셨던 곳입니다. 대원사도요. 그래가지고 미려감이 지금 저 진묵스님 그 천대했다가 빈천부 받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지금 정산용사 그 저 평전 이런 거 다 읽어보면요. 대원사도 그 당시에 빈찰이었어요. 빈찰. 빈찰. 가난한 절이다 이 말이죠. 대원사도 가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진목스님이 그거 계셨는데 지금도 그 대원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지금요. 이 목각 사자상이에요. 사자를 새겼는데 어디다 하면 나무로 새겼다 이 말이죠. 목각 사자상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90cm고 길이가 120cm 되는 목각 사자상이 이제 있는데 전라북도 자연 문화유산으로 이게 이제 그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사자상이 이제 그 대원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자상을 목각으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거다가 뭐라고 하면 절에 가면 왜 그 북 있죠. 북 치는 북 아니습니까? 그게 종치고 그다음에 이제 북을 막 다다다다 막 스님들이 그 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북을 거다가 올려놓고 목각 사자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치는 그 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원사에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것도 이제 진목스님 당대 때 그게 이게 이제 이제 조각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이제 16호로 등록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지금 이제 사자상이 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저를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이제 거기서 3개월을 이제 머무시는데, 이제 주로 3개월을 머무시면서 이제 뭐를 하시겠느냐, 이제 3개월 머무면서 뭐를 하시겠느냐. 이제 첫째 하신 일이 이제 뭔가면요, 정심요결을 갖고 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심요결이요, 그 도가계통의 그 비서라 그랬죠. 이것을 이제 지금 저 강정산 천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입수를 하는가 하면요, 두숭산이라는 절이 어딥니까? 권사님 잘 모르겠어요. 두숭산 골짜기에서 정산 천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노인으로부터 얼미년에 어느 노인으로부터 두숭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금 정심용이라는 그 책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 양반도 지금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저 강정산 천사도.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는갑다 하고는 이제 그런데 이제 통령을 했으니까 지금 그 수님한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산정사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갖고 이제 입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졌으니까 이걸 갖고 가셔가지고 이 정심요결을 엄청 정독을 하고 통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3개월 계시면서요. 이제 이 정심요결을 거기서 공부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처음 사찰을 가셨잖아요. 사찰을 지금도 경상도 있을 때 사찰 한 번도 안 가셨죠? 근데 전라도 오셔갖고 처음 가신 사찰이 어딘가 하면 대원사예요. 그러니까요, 불교의 문화를 접하는 거예요. 불교 문화를, 불교 스님들이 말이죠. 그 이제 살면은요, 그렇게 뭐도 생활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생활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볼 거 아닙니까? 보면서요, 거기서 3개월을 거기서요, 자고 눕고 먹고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제 빈찰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실 때 지금 부모님이 논을 팔아서 지금 예비하라고 줬다 그랬죠? 이제 그걸 갖고는 이제 낼 거 아닙니까? 돈을요. 이제 당신 숙박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숙박비를 내면서 그것을 이제 3개월을 그렇게 이제 머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대원사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정산용사님의 대원사에 3개월 계시는데 그 3개월 계시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거기서 3개월 계셨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쉬워요. 그렇지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3개월을 거기서 계셨을 것인가 하는 의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지금 정산용사님이 이제 종교 편력에서 당신 생장지가 지금 경북 성주죠. 성주니까 성주는 자연적으로 뭔가 하면요,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지만도 유교예요. 유교 중에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적 그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탄생하시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살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지. 그리고 특히나 말이죠. 지금 이제 저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낙천 교수하고 지금 우리 동월하고 박명수하고 한 거 제가 1시간 했죠. 그거 이제 쭉 보면요, 자연적으로 정산종사님께서는 태계학이라고 하는 경상도에서 그게 이제 성립된 태계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화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요, 어린 시절을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의 방향과 어떤 생각과 기저가 이게 다 달라집니다.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유교와 성리학적 분위기 속에서 이 지금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을 당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토양 속에서 그걸 다 섭렵을 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정산종사님의 그 종교적 편력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시다가 누굴 만나는가 하면요, 독군들 만나다 그랬죠? 지난번요. 독군들을 만났거든. 그러면 독군들은 뭔가 하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신종교예요. 그렇죠? 그게 다 지금 정상교 계통 아닙니까? 정상교 계통의 사람들 독군을 만나니까 신종교의 이념을 이걸 접하는 거예요.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해산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오셨다 그랬죠? 그것도 또 선들 데리고 간다 그랬죠? 갔다 그랬죠? 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한다 했다 그랬죠?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요, 신종교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당신의 지금 이제 생각의 기저 속에 깔은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교를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예요? 이 속에는요, 이제 지금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원사를 들어가시잖아요. 대원사를 들어가시고 비로소 뭐를 접하게 되는가 하면요, 불교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불교를 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 이념을 이게 말이죠, 3개월을 거기서 계시면서 처음으로 말이죠, 불교를 접해가지고 불교를 지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만약에요 대원사에 3개월을 머무시지 않았더라면은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요, 대원사의 3개월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산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 볼 때 그건 뭔가 하면요, 불교를 당신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를 지금 이제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불교를 접하면서 네 번째는요, 정심여교를 공부한다 그랬죠? 공부했다 그랬죠?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신이 말이죠, 스승을 찾아서 전라도에 오셔가지고 얻은 것이라고는 스승 못 찾았죠? 못 찾고는 얻은 것이라고 뭔가 하면 정심여교는 책한 건 아닙니까? 그걸 하나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당신이 갖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3개월 계시면서 이제 대원사 3개월 계시는 기간 동안에 이 정심여교를 통독하는데, 이 정심여교를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도교를 접했다. 도교 사상을 섭렵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죠, 정심여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도교 사상을 비로소 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유, 불, 선 다 들어갔죠? 네, 유불선. 그래서 동양의 전통 종교인 유불선 3교를 당신이 말이죠, 대원사 3개월 계시면서 이걸 말이죠, 당신의 어떤 그 마음 세계, 정신의 아이덴티티 세계 속에다가 까는 거예요. 다요.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말이죠, 엄청난 의미를 대원사의 3개월을 우리는 말이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거기서 3개월 계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항상 그 강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뭐라 그런가 하면 융복합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융복합. 그래서 융복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융은요, 융합이에요. 복은 뭔가 하면요, 복합이에요. 이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합성어가 융복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융복합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도요. 융복합이 아니면은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융복합이 돼야 돼요. 해야지만이 거기서 뭔가 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요, 기업이 말입니다. 요새 지금 기업체 운영하잖아요. 기업체 운영하죠.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잘 벌려고 하면은요,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문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앞서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요, 시간을 다툽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지금 이게 지금 전자업계에 지금 상황들 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누가 먼저 내느냐. 이게 치열한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융복합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융복합이 뒤따라가지 않으면요, 기업이라든지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 개인들 아닙니까? 우리 개인도 말이죠. 융복합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융복합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 단독자로만 있으면 절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융복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복합은 뭔가 하면 혼합이에요. 혼합만 돼서는 말이죠, 새로운 것이 안 나옵니다. 복합이 이루어지면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복합은요. 그러면 받아들이기만 해서 됩니까?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그 받아들인 것을 자기화해갖고 그것을 융합시켜야 돼요. 완전히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소화를 해내가지고 소화해낸 그것을 다시 내놔야 돼요. 내놓을 때 그게 뭔가 하면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는 것이고 신이념과 사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원불교를 창조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융복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융복합의 원형이 뭡니까? 원불교 융복합의 원형 뭐죠? 예? 이런쌍 진리. 이런쌍 맞죠? 융복합의 원형 아닙니까? 융복합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히 자기화해가지고 자기화한 것에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내는 거예요. 이 법문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강의를 하잖아요. 저 강의하는 것도요. 자, 제가 지금 이걸 지금 대원사에서 3개월 정산종사님께서 그 3개월 계셨던 이 의미가 뭐냐?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다 했죠.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3개월 계셨다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 3개월을 계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이걸 말씀드리죠.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네 가지의 지금 정산종사 지금 대원사에 계셨던 이 네 가지는 말이죠, 바로 뭐를 하신가 하면요, 융복합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융복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적 체험을 말이죠. 대원사에서 3개월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만들어 그냥 계셨다. 그동안에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냥 계셨다고만 했는데 지금 이제 했는데 제가 말이죠. 유교, 신정교, 불교, 도교 이와 같은 동양의 유불선 3교와 또 그 유불선 3교를 바탕해 갖고 새롭게 일어나는 신종교를 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대원사 3개월 계시면서 여기서 체험하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해가죠? 예. 자, 이게 이제 지금 대원사 그 3개월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융복합 시켜냅시다. 융복합을 우리도 계속 융복합을 시켜내야 돼요. 그게요. 대종사님께서 이미 한 번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로 융복합 시켜냈다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번에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개벽 그랬는데 개벽은요 한 번 개벽으로 안 된다 그랬죠. 다시 개벽, 다시 개벽. 계속 개벽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진행돼야 된다 이 말이죠. 개벽은요.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해석해내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개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히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원사의 3개월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대원사에서 3개월을 보내시는 것이다. 보내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3개월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데, 자, 이제 근데 참 이것이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 3개월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계시니까요 이제 살살 이제 뭔 소문이 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3개월 계시잖아요. 소문이 이제 살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제 지금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요 대원사에 자 경상도에서 온 생불님이 한 분 계신단다 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왜 나게 되느냐? 그 이제 배경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소문이 왜 나게 되냐? 이 대원사는요. 아까 지금 정산천사 통령하신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산교 계통의 사람들이요. 대원사는 뭔가 하면요. 정산천사 거기서 통령하셨기 때문에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행적을 놔두신 곳을 우리가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가 이제 대원사가 정산교 계통에서는 뭔가 하면요. 이제 그것을 통용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격지로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대원사를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한 번가 두 번가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갖고 서서히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정산 대원사에 경상도에서 온 생불님이 계신다 하는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나겠죠? 자연적으로. 그러고 지금이야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왔다 갔다 뭐 하루 만에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도 그 당시에 전라도 경상도 이게 지역적인 그 공간적 간격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지금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의 사람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안 쉽다 이 말이죠. 안 쉬우니까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똑같은 전라도 사람들이면은 이렇게 만나도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말하는 투나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는 뭔가 하면요, 또 특별하게 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는요,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18세, 이제 지금 설세면은 이제 1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계시는데 그것을 18세에서 19세로 변하는 거예요. 정산종사님 나이가. 그러니까 19세 나이의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 생긴 지금 정산종사님의 그 상모 있잖아요. 그 상모가 사람들 눈에 띄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소문이 어떻게 했다는가 하면요, 대원사에 경상도에서 온 생물님이 계신다 하는 소문이 서서히 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나게 되니까는요, 이 중에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제 지금 또 정산종사님과 관계되고 우리 교단과 관계되는 사람을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구남수. 익히 들었죠? 구남수. 자, 이 구남수가 뭔가 하면요, 보청교, 그 차천자의 제자예요. 차천자. 근데 그 차천자를 정산종사님 만났다 그랬죠? 만났는데 그냥 나왔다 그랬죠? 아니다. 정산종사님 제쳤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구남수가 이 사람들이 말이죠, 대원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히 정상교 계통이나 그쪽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린 것이 대원사에 경상도에서 온 생물님이 계신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을 구남수가 듣고, 그게 이제 어딘가 하면 정업 아닙니까? 그 정업 하회리가 정업이죠. 이제 정업 하회리죠. 거기서요, 대원사까지 얼마인가 하면요, 70리가 넘어요. 먼 길 아닙니까? 그래서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면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구남수한테 이제 경상도에서 온 이제 대원사에 생물님 계신다는 소리가 이제 구남수 우리 선지님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신 혼자 가기는 그러잖아요. 그 먼 길을 말입니다. 대원사까지 정읍에서. 그래서 이제 그 혼자 가긴 그러니까 누구를 노벌하는가 하면은, 노벌해요. 하회리에 있는 한돌댁이라고. 이분도 뭔가 하면 정상교 신도예요. 신도니까 구남수도 정상교 이제 차천자의 신도라 그랬죠. 그러고 한돌댁도 이제 신도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살살 꼬셔요. 이제 한돌댁을요, 구남수 우리 선지님이 꼬셔가지고 우리 대원사에 경상도에서 온 생불님을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찾아보러 한번 가자. 근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니까는요, 혼자 가기는 무서워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돌댁도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는 둘이 이제 말이죠, 대원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목적은 뭔가 하면 정산천사님 성적지 순례도 되지만 경상도에서 온 생불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원사를 갔다 이 말이죠. 가서 보니까는요, 대체로 말이죠, 19세대는 지금 젊은 우리 지금 정산 여러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 두 분이 왜 홀딱 반해버렸어요. 한 번 보고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한 번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요. 그게 이제 한돌댁이 더 이제 지금 그냥 이제 구남수보다도 한돌댁이 더 이제 반해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반해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돌아오고 제 양반을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집에 돌아오는 거요. 집에 들어와 갖고는요, 이제 그 정업하회리에 한돌댁 그 이제 아들이 누군가 하면 김기부예요. 김기부. 그 뒤에 이제 한돌댁은 김혜원이 되고 김기부는 이제 도일이라고요. 본명을 그렇게 봐. 도일. 그게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집에 딱 와가지고요. 이제 저 지금 경상도의 생불림을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 일념에 말이죠. 당신 아들하고 당신 방을 이제 방이 좀 이렇게 촌집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거를요 칸을 막아버려요. 한 칸을요. 한 칸으로. 그게 방 2개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게 2개를 만들고 문도 2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요 방을 이제 딱 그렇게 마련을 해놓고 이제 지금 경상도 생불림을 모실 그와 같은 방을 딱 마련을 해놓고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대원사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대원사를 찾아가가지고 정업하회리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당신이 지금 오셔갖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 게 3개월이라고 하면 절에서 3개월은 지금 안거 3개월 아닙니까? 사실 안거 3개월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근데 안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오래 있으려고 지금 그거 가신 건 아니잖아요. 왔는데 저렇게 와갖고 나를 가자고 정업하회를 가자고 졸라대니 당신도 말이죠. 그냥 못 이기는 치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못 이긴 치 하고는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그 이제 3개월 살았던 짐들을 싹 정리를 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데 방까지 마련을 해놨다고 다 설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갖고 설득을 당해가지고는요,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은 정업하회리 한돌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하회리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하회리를 가시게 된 것이요. 그는 순전 뭔가 하면요, 이게 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상도에서 생불림이 계신다. 거꾸로 이제 생불림으로 완전히 이 양반들은 그 생불 그런 게 말이 생불이죠. 생불이 쉽습니까? 생불이 뭡니까? 살아있는 부처라고 이 말 아닙니까? 그게요, 생불림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생불림을 이제 하회리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사의 3개월의 생활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하회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시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